여러분 13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리 뷰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우리 여기 이제 사각형이라든지 원 이런 거 그리면은 여기 트리 뷰라고 하는 걸 띄워 가지고서 얘네들이 어떤 좌표 값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리 뷰를 보면 라인에 이런 거 있고 박스에 이런 거 있고 뭐 서클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이런 그림들의 좌표값을 확인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다른 건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런 트리 뷰 이런 걸 갖다가 트리 뷰다라고 얘기하고, 이 트리 뷰 컨트롤을 한번 프로그램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갖다가 학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메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팝업 메뉴도 해봤고, 그다음에 뭐 툴 스트립이라든지 스테이터 스트립, 뭐 버튼 이런 것들 쭉 해봤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컨트롤이 이 트리 뷰라고 하는 거랑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겁니다. 리스트 뷰를 이용을 하면 이제 테이블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응용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래도 가장 고급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그 응용 프로그램이 트리 뷰랑 리스트 뷰 만드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뭐 프로그램 짜는 게 API가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뭐 금방 익힐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2시간을 통해서 트리 뷰랑 리스트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컴파일 되는 상황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컴파일 되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메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메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뷰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고, 거기다가 트리 뷰, 리스트 뷰라고 하는 그런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어요. 메뉴 아이템을 엑스트로로 가서 여기에 뷰라고 하는 걸 넣어주고, 여기는 트리 뷰, 사실 리스트지만 테이블처럼 보이기 때문에 테이블 뷰라고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테이블 뷰 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 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벤트 핸들을 등록하는 거죠. 자, 이벤트 핸들을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폼을 하나 만드는데, 그 폼 안에 뷰가 들어가도록 만들 겁니다. 폼 안에 뷰가 들어가면 그냥 뷰만 딸랑 있으면 안 되고, 폼 안에 이 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폼을 하나 정하도록 하겠어요. 폼을 정하려면은 프로젝트에 가서 윈폼 추가를 눌러주고, 윈폼 이름을 내가 트리폼이다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런 트리폼이 하나 남기면, 기본으로 사용될 이 폼 안에다가, 이 윈도우 안에다가 요 하얀 뭡니까, 요 화면에 배경 화면에 트리뷰를 하나 집어넣겠다는 거죠. 자, 트리뷰를 집어넣으려면은 여기 도구 상자를 연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트리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트리뷰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쫙 이렇게 하나, 이 화면이 꽉 차도록 그려줍니다. 화면이 꽉 차도록 그려줘도 얘가 이 위에 도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 화면이 늘어났을 때 이 트리뷰도 같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트리뷰가 바깥에 있는 폼이랑 딱 붙어 다니게 돼요. 붙어 다니게 하려면은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트리뷰 작업에 분모 컨테이너의 도킹이라고 요걸 하나 탁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트리뷰가 이 바깥 이 윈도우의 폼에 ጨ끄덕 붙어가지고 이걸 이동할 때도 트리뷰도 같이 따라 돌아다닌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냥 하얀 화면이죠, 그죠? 이 화면은 하얀 화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 하얀 화면에 트리뷰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트리뷰에다가 실제 이제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하는 그런 컨트롤들은 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주는데, 그 전에 이제 트리 폼이
트리 폼이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메뉴 스트립에서 메뉴 아이템 트리를 눌렀을 때 이 함수로 호출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 우리가 등록을 했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트리 폼 트리 뉴 트리 폼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tree.show 다이얼로그 이렇게 만들어줘 봅시다. 자, 그래서 탁 실행을 시키면은 뷰에 트리뷰를 탁 눌렀을 때 이런 다이얼로그 하나 나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폼은 이제 나중에 여기에 이제 그림들을 갖다가 쭉 이제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그림들을 갖다가 이렇게 트래버스를 하려면은 이 트리 폼에서 이 엑스드로워에 있는 엑스드로워에 이제 그림들이 어디에다 들어가 있죠? 엑스드로워에 보면 여기 피겨 리스트 피겨에 여기 피겨스라고 하는 곳에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엑스드로워 트리 폼에서 엑스드로워를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this를 넘겨줘서 아까 그 figures 리스트를 컬렉션을 갖다가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여기 트리 폼의 컨스트럭터를 바꿔줘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트리 폼으로 가서 이제 코딩을 합니다. 자, 이게 xdrawer 이거 이름을 갖다가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이름을 메인 폼이다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메인 폼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걸 데이터 멤버로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멀 파라미터를 이 데이터 멤버에다 세팅시킵니다. this.main 폼은 main 폼. 그러고 나서 이제 트리의 골격을 만들어줘야지 돼요. 트리의 골격을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일단 트리 뷰에 아까 이제 그 폼 안에 들어가는 걸 트리 뷰라 그랬는데 트리 뷰의 속성 중에 몇 가지를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만든 그 트리 뷰 이름을 안 줬네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 트리 폼에 아까 이 트리 뷰 이름을 짓고 나면은 요걸 컨트롤 배치를 하면은 이거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프로그래밍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게 트리 뷰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트리 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름을 조금 트리 뷰 1을 갖다 1을 없애버리죠. 우리가 어차피 트리를 한 개밖에 안 만들 거니까 트리 뷰라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트리 뷰를 트리 폼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데이터 멤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뭘 보면 한다 그랬습니까? 요거 designer.cs 파일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방금 뭡니까? 추가한 트리 뷰가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리 폼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 뷰 doc 요거 아까 폼 디자이너에서 요 트리 뷰에 요거 통해 가지고 부모의 도킹하기 이렇게 했죠, 그죠? 그걸 코딩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코딩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고, 참고로 그러니까 이제 이 트리 뷰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랑 함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속성과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거는 매뉴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든 다이얼로그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제 그 모달 다이얼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쇼 모달 이랬기 때문에 모달 다이얼로그를 작성하기 때문에 화면에 항상 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런 폼을 갖다가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를 작성을 했을 때, 그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는 이제 다이얼로그를 띄워놓고 나서 이제 다른 작업을 막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른 작업을 할 때 그 다이얼로그가 밑으로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이 활성화되면은 이 다이얼로그, 이 폼 자체가, 조그만 폼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자꾸 꺼내야 되는데, 그런 게 불편할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this.topmost라고 하는 이런 프로퍼티가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true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로 작동하는 경우에조차도 이제 화면이, 이 다이얼로그 화면이 맨 위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트리 뷰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기본 골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까 잠깐만요. 자, 샘플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트리 폼에 나왔을 때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겨, 포인트, 라인, 박스, 서클, 맨 루트 노드의 이제 스트링은 피겨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벨에 포인트, 라인, 박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레벨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레벨이랑 루트 레벨이랑 첫 번째 레벨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고정돼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머지들은 이제 막 그림이 그려지면 추가가 되는 거지만, 이거 루트 노드랑 첫 번째 노드 레벨의 노드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코딩으로 미리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이런 식의 코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트리뷰에 노드스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가 있어요. 이 컬렉션 객체는 그 트리 뷰의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의 차일드들을 갖다가 명시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피겨스다라고 쳐주게 되면은 루트 클래스의 루트 노드의 이름이 피겨스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피겨스가 맨 첫 번째 루트로 이렇게 들어가 설정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트리뷰에 노드스의 제로. 자, 노드스 제로는 피겨 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겨스라고 적혀 있는 노드를 얘기를 하고, 그 노드에 또 이제 차일드들이 쭉 있다는 거죠. 차일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일드들은 또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노드스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dd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를 하나, 둘, 셋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서 포인트 다음에 뭐가 있죠? 박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라인, 서클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요건 노드스 트리뷰에 바로 속하는 노드스 제로는 루트 노드를 얘기하고, 그 루트 노드의 차일드들이 이 노드3인데 거기다가 이제 포인트, 박스, 라인, 서클들을 갖다가 하나씩 추가한 거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아까는 피겨스 노드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탁 펼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서브 노드로, 차일드 노드들로 이렇게 추가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해보자 하는 거죠. 자,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노드들에다가 그림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추가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트리폼이 생성이 되는 과정에서 그 아까 있었던 이 메인 폼 이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인 폼에 있는 figures 리스트를 갖고 와서 거기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쭉 트래버스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그림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한번 확인해서 알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 코드가 좀 메인 프로그램에 다 작성하기가 좀 꺼림직하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어요. show figures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이제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메인 프로그램 혹은 뭐 컨스트럭트에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차후에 일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좀 독립된 함수로 이렇게 잘라놓는 것이 좀 프로그래밍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how figures에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그림들을 한번 트래버스를 해보자 하는 거죠.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메인 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겨 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갖고 와서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피겨 리스트 피겨 이런 타입이었죠, 그죠? figures 레퍼런스는 컨트롤 V에 .get figure list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보고 이거를 이용해 봅시다. 자, get figure list 아직 안 만들었죠, 그죠? get figure list 프로퍼티를 만들까요? 프로퍼티를 만들어 봅시다. 프로퍼티를 만들려면은 점 해가지고 figures 이렇게 프로퍼티를 만들 여지가 있을 겁니다. 자, 엑스트로에 가서 저 figures 프로퍼티는 요 데이터 멤버를 갖다가 액세스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자, 여기 우리 이제 만들어 본 적 있었죠, 그죠? 프로퍼티 여러 개 만들어 본 적 있었으니까. 원래 내가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거 프로퍼티를 안 만들고 그냥 read access 펑션으로 만들어줍니다. 아까 프로그램 했듯이 이제 get figures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이제 C#이니까 C# 문화에서는 프로퍼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많이 이제 응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프로퍼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list figure figures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get 한 다음에 여기다가 return figur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or each문을 지난번에 써봤었죠, 그죠? for each문을 쓰는 게 아마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for each문 여러분 기억하죠? 어떤 figures 리스트 안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반복할 때 쓰는 그런 문법입니다. 사실 나는 9세대 인물에서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신세대 인물들이니까 신기능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억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억지로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스타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트리폼으로 가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메인 폼에서 피겨 리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피겨 리스트에 있는 그림 하나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PTR에 있죠, 그죠? PTR에 있는 그림 하나하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노드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딱 갖고 왔어요. 그림을 갖고 왔는데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이내믹 바인딩으로 일반적으로 처리해서 피겨 포인터로 갖고 오죠, 그죠? 피겨 레퍼런스로 갖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그림을 아까 트리 노드에다가 집어넣으려면은 이 그림이 점인지 선인지 사각형인지 이거를 구별을 해줘야지 돼요. 구별을 해야지 아까 그 트리 중에 이제 적당한 노드에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으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걸 집어넣으려면은 RTTI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RTTI 어떤 그 객체가 어떤 객체에 속하느냐, 그 어떤 클래스가 어떤 객체에 속하느냐, 요 객체가 업캐스팅 돼가지고서 피겨로 돼 있는데 요걸 갖다가 원래 클래스가 뭔가 하는 걸 알아오는 행위, 그런 행위를 RTTI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TTI. 내가 이걸 지금 자바 수업이랑 헷갈려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비주얼 프로그래밍 하면서 RTTI 해본 적이 있었나 없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안 한 것 같네요. 보니까 C샵에서는. 자, RTTI Runtime Type Identification에 여기 RTTI 약자예요. 이거 약자고. 요거는 지금 목적이 뭐냐? 상위 클래스 레퍼런스로 이해를 하던 어떤 객체를 그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그게 뭐에 해당하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해줘야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그 클래스의 정체를 밝힐 수가 있어요. 자, RTTI를 하는 방법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 존재를 합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하면은 RTTI를 할 수가 있고 MFC, 비주얼 C++ 같은 경우는 is kind o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is kind of.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되고 우리 C# 같은 경우에는 is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is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 처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if ptr is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코딩을 하는 게 RTTID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TR이 그림이냐 알아보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림이냐, 점이냐라고 하는 점이냐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문장이 여러 군데 있어야 됩니다. else if RTTR, PTR is 또 뭐겠습니까? 박스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고. 자, 요거 기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복사를 합시다. 박스 뭐였죠? 라인 그 다음에 서클 이렇게 있죠, 그죠?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포인트인 경우에는 어디 노드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어디 노드에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트리뷰의 노드 제로에 노드 제로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거 박스는 노드 제로에 노드 1이고 라인 있는 곳은 노드 제로에 노드 2, 노드 제로에 노드 3 이렇게 그 레퍼런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트리 노드의 레퍼런스를 그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져와서 좀 공통적으로 쓰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내가 레퍼런스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트리 노드 컬렉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node to add 라고 하는 이름에 내가 레퍼런스를 하나 정했는데 이 포인터가 뭐 하는 포인터냐? 내가 집어넣어야 될 노드스가 컬렉션입니다. 노드스가 컬렉션인데 내가 집어넣어야 될 컬렉션의 위치값을 알아오기 위한 겁니다. 자, 포인트인 경우에는 어디라 했습니까? 포인트인 경우에는 요거 추가해야 될 위치가 요거를 추가를 해야 될 위치가 어디냐? 트리 뷰에
노드스 제로에 있는 노드스입니다. 길죠, 그죠? 대충 여러분 옛날에 지난 학기에 자료구조 수업 배우면서 트리를 배워봤을 겁니다. 그 트리 배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루트 클래스로부터 어디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집어넣어야 될 위치는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 것 같습니까? 박스 집어넣어야 될 것은 노드스 제로에 노드스 1이다 하는 거죠. 노드스 1. 그 다음에 라인 집어넣어야 될 곳은 노드스 2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드스 3입니다. 자, 집어넣어야 될 그 차일드 노드를 집어넣어야 될 컬렉션 객체 위치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직접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직접 이 PTR의 좌표값을 주해서 포인트인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x1, y1, 박스인 경우에는 박스 x1, y1, 라인인 경우에 라인 x1, y1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박스 p 이래가지고 ptr 박스 ptr. 조금 전에 ptr은 타입이 뭐였었습니까? 조금 전에 ptr은 타입이 figure였는데 그 figure를 갖다가 뭐로 바꿨습니까? 박스로 이제 바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ptr의 정체가 박스인지 확인했으니까 rttr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주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운캐스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위 클래스의 타입으로 돼 있던 어떤 레퍼런스를 하위 클래스로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RTTI를 해준 다음에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지 됩니다. 어쨌거나 PTR을 이제 박스 포인터로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x1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p.get x 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p.get x1은 어디다가 프로그램에 get x1은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박스 1에다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박스 1에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 x1, y1, x2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스 2에 있죠, 그죠? 이제 2포인트 피규어에 있죠. 거기다 이제 x1, y1, x2, y2를 다 만들었다라고 보고, 자,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 할 수 있냐면은 y1 이렇게 해줄 여지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구한 다음에 요렇게 구해서 만들어진 스트링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이 노드에다가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코드가 여기도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도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x1, y1, x2, y2가 라인 서클 집어넣을 때마다 이 일을 갖다가 똑같이 해줘야 되고, 또 포인트 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x1, y1을 또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하는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적당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운캐스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굳이 이 코드들을 갖다가 이 품은 안에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것보다는 이 get x1, get y1, get x2, get y2를 어디다가 만들어 놓냐면은 피겨 클래스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피겨 클래스에 한번 봅시다. 피겨 클래스에 좌표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겨 클래스에 x1, y1, x2, y2라고 하는 좌표값 자체는 없죠. 그죠?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추상함수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드로우 폼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트리 폼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x1, y1, x2, y2 구하는 거를 여기에 쓰고 구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고 여기다가는 요 P가 아니라 그냥 PTR을 쓰는 거죠. 피겨. 이렇게 적어줘서 x1, y는 x2, y2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 x1, y는 x2, y2를 갖다가 함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어디다 만들어주냐면은 이 피겨 클래스에다가 x1, y는 x2, y2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x2, y2는 포인트 쪽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x1, y1밖에 없으니까 포인트 쪽에 원 포인트 피겨 쪽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함수를 이렇게 abstract 펑션으로 안 만들고 우리가 후크 함수다 그럽니다. 후크 함수로 만들어줍니다. 자, 후크 함수는 뭐냐면은 무의미한 작업을 하는 아무 일을 안 하거나 이거는 호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이렇게 비어있는 함수를 만들거나 이게 set필 함수처럼 아니면은 리턴을 하는 경우에도 무의미한 값이 리턴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 함수를 후크 함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후크 함수 4개를 만들겠습니다. public virtual integer get x1 그래서 리턴 값을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상에 마이너스 1 좌표는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보내준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서 집어넣고 요거 y1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y1 그 다음에 함수 그대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적어주겠습니다. x2 y2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후크 함수로.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의미 있는 함수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실제 의미 있는 함수는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오버라이드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 함수 x1, y1, x2, y2 여기서 여기까지 4개 함수 어디에 필요한 함수냐면은 이 4개 함수는 2포인트 피겨에 필요한 함수다 하는 겁니다. 그죠? 2포인트 피겨에 x1, y1, x2, y2가 있으니까 이 액세스 펑션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현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줘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x1 여기다가는 y1 여기다가는 x2 여기다가는 y2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면서 원래 위에 그 피겨 클래스의 virtual 펑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을 오버라이드 된 함수로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포인트 피겨 쪽에는 이제 x1, y1, x2, y2 좌표값의 액세스를 하면서 함수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1포인트 피겨 쪽에도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줄 복사를 해서 1포인트 피겨 여기에 가서 이걸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게 여기 코드 중복 때문에 생기는 이제 부작용인데 이 get1 함수가 1포인트 피겨에도 있고 그 다음에 2포인트 피겨에도 있고 좀 이런 걸 갖다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코드 중복을 없앨 수는 또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됩니다. 스트립 폼에 가서 이제 좌표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됐으니까 알아낼 수 있으니까 문자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트리 노드에 집어넣을 문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s는
더하기 x1 플러스 콤마 플러스 y1 플러스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긋도록 합시다. x1, y1, x2, y2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물론 이제 이 스트링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고 여기다가 하면 안 되겠네. 자, 일단 x1, y 이 좌표들 중에서 포인터건 박스건 라인이건 서클이건 무조건 x1, y1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x1, y1은 스트링을 무조건 만드는데 x2, y2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x2, y2인 경우에는 포인트인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 값이 돌아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를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if 해가지고 x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nd y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이게 아마 2차원으로 그려지는 그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을 완성을 합니다. s는 s 플러스 x2 플러스 콤마 y2 이렇게 하면 이제 스트링이 쭉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노드 다 찾아놨죠. 그죠? 어떤 노드에다가 추가할 건가 이거 찾아놨으니까 여기다가 node to add 점에서 insert 이래가지고 방금 만든 스트링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여기다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s를 추가를 하면 안 되고 인덱스를 갖다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고 합시다. 이게 인서트가 아니네요. 그죠? 인서트가 아니고 여기에 add입니다. add 여기다가 컬렉션에서 add 하고 여기다가는 오늘 실수했네요. 아까 플러스 적어줘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자, 실행시킨 다음에 박스도 좀 그려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도 좀 그려주고 그 다음에 라인도 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서클도 좀 그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뷰에 트리 뷰를 한번 탁 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리 뷰에 이게 찍혀 나오고 이렇게 해보면 서클 2개 좌표값 그 다음에 라인 2개 좌표값 사각형 3개 좌표값 이런 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거 지금 모달 다이알로그로 내가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작동을 안 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모달리스 다이알로그로 만들면서 이래서 그림이 됐을 때 다이내믹하게 바로바로 출력이 되게 하고 여기 표기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게 없어지게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여기 있는 틀이랑 여기 있는 화면이랑 좀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용해 보는 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해봐야 될 일인 거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수업 시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어떤 윈도우 컨트롤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정도만 보여주는 게 내 임무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거 다는 여러분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하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리스트 뷰 만드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트리 뷰 만드는 거 해봤습니다. 내가 동영상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피곤합니다. 자꾸
말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트리 뷰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리스트 뷰를 이용해서 테이블 같은 형태로 지금 한 작업이랑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할 거예요. 테이블 같은 형태로 어떤 그 윈도우 화면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